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이제 뭐 데이터를 분리하고 병합하고 그리고 샘플링하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상치와 결측치, 아웃라이어와 미싱 밸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상치, 아웃라이어, 저 특이값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 분포 범위 밖에 위치하는 값, 특이값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실제로 특이한 값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오류에 의해서 발생한 값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류에 의한 값이면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특이한 값이면 이제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아니면 평균을 왜곡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몸무게 데이터에 150kg이 넘는 값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 선수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특이한 값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를 단위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 동그라미 하나가 더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학점 데이터에 A, B, C, D, F 이렇게 있는데 O도 있고 X도 있으면 실제로 이게 이제 오류에 의해서 들어가는 값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스와 페일 과목을 O나 X로 이렇게 O면 패스, X면 페일 이렇게 표기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탐색을 할 때, EDA를 할 때 이런 아웃라이어들을 찾아서 이거를 이제 그 제대로 된 실제로 특이한 값인지 아니면 오류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웃라이어가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이 아웃라이어를 발견하는 거, 이상한 값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공정에서 어떤 그 제품의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데 불량 제품은 다른 제품들하고 데이터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됩니다, 그죠? 이상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나오면 불량 제품인 거죠, 그죠? 불량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건 아예 이름이 있어요. 프로드 디텍션이라고 해서 사기 거래, 프로드, 신용카드 회사에서 사기 거래를 탐지하려고 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대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33만 5천원 결제했어요. 근데 1분 후에 부산에서 37만원이 결제가 됐다.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카드가 도용되지 않았다면, 카드가 복제되지 않았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대구에서 결제된 데이터가 부산에서 물리적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1분 안에 결제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카드가 해킹된 거죠, 그죠? 신용카드가. 이런 이제 그 이상한 거래, 아웃라이어 정보가 있는 이 이상한 거래를 탐지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웃라이어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과학의 한 과정, 데이터 탐색의 한 과정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데이터 분석의 목적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R에서는 박스 플롯, 지난번에 봤던 우리 상자 그림, 그리고 이제 박스 플롯 stat 이용해서 아웃라이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부터 하고 가면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1에서 55를 꺼냈어요. 그래서 1번에서 50번까지가 세토사죠, 그죠? 근데 남 5개를 더 했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이어지는 거니까 버지칼라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칼럼은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이 데이터 중에 5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그림으로 봤겠지만 좀 아웃라이어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박스 플러스를 그리고 이거를 페탈점 랭스에 대해서 박스 플러스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해보고
이 점 스태츠, 박스플롯 점 스태츠에서 그것에서 아웃라이어들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df를 추출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55개를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박스플롯으로 그려보면, 잠시만요. 이걸 아까 테스트 한다고. 다시 해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각 칼럼별로 세팔점 랭스에도 이렇게 4개의 아웃라이어가 보이죠. 점으로 이렇게 박스플롯 바깥에 나가는 것들, 이 최대치, 최대값, 최소값 바깥에 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아웃라이어죠, 그죠? 자, 이것도 범위에 바깥에 2개 나가 있습니다. 페탈점 랭스는 6개가 나가 있네요. 페탈점 위드스가 또 4개 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요걸 봤을 때는 이제 페탈점 랭스 요 부분이 제일 아웃라이어가 명확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 플러스를 페탈점 랭스에 대해서만 다시 그려보면 이제 하나로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총 6개의 아웃라이어들이 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해서 보니까 이 페탈점 랭스가 최소값이 1이고 미디안 값이 1.5고 평균값이 1.74이고 맥스가 4.9인데 이 평균값 1.74하고 맥스 값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저기 있던 것들은 아까 우리가 일부러 이제 5개의 버시칼라 데이터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박스플롯 점 스탯 해가지고 아웃라이어들의 값을 보면 4.7, 4.5, 4.9, 4.0, 4.6 얘는 이제 우리가 의도한 그 5개의 버지칼라 데이터일 거고 원래 이제 세토사 데이터 중에서도 1.0은 이거는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박스플롯 점 스탯 함수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박스플롯을 통해서 R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고 이렇게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R에서는 오렌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위젯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서 select row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샘플러를 통해서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 좀 전에 샘플러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로우 셀렉트하고 이제 5개를 샘플링 한 다음에 콘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스캐트 플롯을 한번 보고 여기에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추출해서 스캐트 플롯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아래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자, 얘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로드한 다음에 먼저 얘를 셀렉트 로우즈에서 아이리스의 세토사 정보를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50개의 세토사 정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 이 셀렉트 로우즈 했는 거에서 뭐였죠? 샘플러 데이터 샘플러에 연결하는데 자, 이제 매칭 셀렉트 로우 해가지고 매칭 데이터를 주면 로우 중에서 샘플링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언매치 데이터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여기서 이제 셀렉트 로우즈 했는 거에서 매칭이 안 된 것, 즉 세토사만 끄집어냈으니까 세토사가 아닌 것들 중에서 데이터 샘플러를 했는데 이 샘플링을 이제 픽스트 샘플 사이즈로 해서 리플레이스먼트 하지 말고 독립된 거 5개만 끄집어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했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의 샘플 데이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샘플로 했는 거를 이 50개의 데이터하고 콘캐트네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5개의 데이터를 콘캐트네이트 하면은 이제 55개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을 해보면 총 이렇게 55개의 데이터가 나왔고 50개의 데이터는 세토사하고 버지니카 3개, 버지칼라 2개가 그래서 총 5개가 샘플링 돼서 합쳐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콘캐트네이트 된 거를 여기에서 이제 아웃라이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웃라이어를 연결하면 자, 이렇게 이제 아웃라이어를 판단하는 방법, 메소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클래스 SVM, 코베리언스 에스티메이터,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디폴트로 로컬 아웃라이어 팩터 요거를 사용한다고 보면 이제 네이버는 또 20개, 매트릭은 유클리디안 이렇게 해서 요건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아웃라이어를 찾아서 얘를 스캐터 플러스를 보면 자 여기서도 이제 인라이어를 볼 거냐 아웃라이어를 볼 거냐 데이터 전체를 볼 거냐 일단 데이터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전체를 보도록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아웃라이어가 하나 둘셋넷 다섯 6개가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때는 이제 세팔점 랭스하고 세팔점 위드스 때문에 이렇게 얘도 아웃라이어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구분되니까. 자, 근데 이제 페탈점 랭스하고 페탈점 위드스를 보면 자, 이게 세토사죠. 그죠? 세토사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고 얘들은 이제 버지칼라하고 버지니카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5개 들어온 게 여기 이제 아웃라이어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숨어 있죠. 그죠? 얘는 이제 그 페탈점 랭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가 있어서 아웃라이어로 체크됩니다. 근데 이제 페탈점 랭스 위드스로 봤을 때는 요 안에 이너서클 인사인데 아까 요 세팔로 보니까 얘가 이제 아싸가 된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아웃라이어 위젯을 이용하면 이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이상치를 찾아내서 그 이상치가 실제로 이상한지 아니면 잘못된 값인지를 찾아내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방금 살펴본 거죠, 그죠? 이 색깔 나오는 거는 이렇게 스케트 플라이에서 컬러 리전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다음은 결측치인데 미싱 밸류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값을 우리가 미싱 밸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미싱 밸류가 그 단일 변수 데이터, 유니베리에이트 데이터 같으면 이제 뭐 한 게 없으면 이거 없애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 즉 다별량 자료를 다루는데 하나의 레코드에서 요 놈만 없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결측치를 처리할 때 모든 관측값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그죠? 속편한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결측치를 추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값이 뭐냐? 평균으로 다 넣으면 되느냐? 그러면은 분포가 왜곡될 텐데. 그죠? 그러면 평균이 아니면 미디안 값을 넣으면 되냐? 종합값을 넣으면 되나? 아니면 샘플링을 해야 되나? 다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샘플링을 또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엔 이제 좀 복잡하지만 미싱 데이터 처리할 때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이 케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케글닷컴이라고 해서 이 케글닷컴으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는 데이터 과학,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사이트였어요. 이 데이터셋을 기업이든 기관이든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고 이 어떤 분석가들이 이 분석을 해주면 그걸 이제 기업과 기관이 상금을 걸고 분석 결과를
우승한 사람한테 그 상금을 주고, 이런 이제 경쟁대회의 사이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 캐글에 제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캐글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결국 한 3년 됐죠. 구글이 이 캐글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캐글이 구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캐글에서 데이터 분석 입문용으로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데이터셋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타이타닉호의 생존자와 사망자에서 이제 생존자 예측하는 경쟁대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용 데이터와 시험용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이 train.csv,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는 12개의 컬럼, 목적 변수가 있는 거죠. survived라는 생존했다 안 했다, 1이면 생존, 0이면 사망. 그래서 생존 정보에 대한 이제 목적 변수, 타겟 변수가 있는, 종속 변수가 있는 정보 트레이닝 데이터, 이제 답이 있으니까 supervised learning, 그 지도 학습을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답이 없는 테스트 CSV, 요 11개의 칼럼, 그러니까 한 개 빠졌죠. 왜냐하면 서바이브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이제 408개의 관측값이 있고, 트레이닝에는 이제 891개의 관측값이 있대요. 그리고 이걸로 트레이닝해서 이 418개 중에서 몇 개나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경진대회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결측치가 한 2.2% 정도 되고, 여기에도 결측치가 한 2.6% 정도 된대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2.2 미싱 밸류, 2.6 미싱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이타닉의 데이터가 결측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일단은 뭐 탐색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그걸 좀 해봤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탐색해보면 필요한 것들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먼저 survived는 얘가 이제 종속 변수 타겟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그죠? 승객의 생존 여부, 1이면 생존, 0이면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임, 이름, 그 티켓 번호, 그 다음에 캐빈, 그 객실 정보, 이런 메타 정보, 이거는 이제 텍스트 정보죠. 그죠? 비정량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처라고 부를 수 있는 정형 데이터가 총 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ge가 결측값이 263개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합친 겁니다. 어차피 서바이브드는 우리가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측치라고 보지 않고 이 피처 중에서 결측되어 있는 거, 미싱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age는 페어는 운임을 나타내는데 결측값이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임바크트는 출발지를 나타내는데 이 결측값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결측치를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오렌지에서 일단은 요 파일을 2개를 열겠습니다. 자, 제가 그거 LMS에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 타이타닉 트레이닝 데이터, 그 다음에 얘는 타이타닉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제 로드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트레이닝 데이터고, 얘가 이렇게 해서 얘가 이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파일 트레인, 그 다음에 파일, 얘는 F2에서 파일 테스트, 이렇게 이제 2개로 나눠 놓고, 우리가 이제 좀 전 시간에 배웠죠. 얘 2개를 합쳐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합칩니까? concatenate를 써야 되죠. 그죠? concatenate를 가지고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얘를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해 보니까, 자, 총 2.5%의 미싱 데이터가 있고 1309개의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 서바이브드는 0101 잘 나오다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없었어요. 그죠? 쭉 내리보면
800 몇 번부터 890번부터 이렇게 데이터가 미싱 돼 있어요. 그죠? 이 물음표 나오죠. 근데 얘는 이제 우리가 뭐 미싱 데이터 처리할 게 아닌 게 생존 여부니까 이게 목적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캐빈 정보 보니까 이게 메타 정보인데 캐빈 정보도 객실 정보도 누락된 게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저거 메타 정보니까 캐빈은 우리가 고려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지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에이지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총 이렇게 클릭해 보면 263개가 요 밑에 있습니다. 263개가 미싱 되어 있다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시블링 스파우즈 이거는 이제 배우자고 페어런트 차일드 정보 가족 정보 그 다음에 페어를 보니까 오님이 한 개가 결축되어 있어요. 1044번 데이터의 오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인바크트도 보니까 출발지를 보니까 두 개 830번하고 62번에 오님이 저거 출발지 정보가 없어요. 이게 S면 뭐 한국 이름인데 S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먼저 이렇게 그 R에서 한번 그거를 해보고 이제 오렌지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먼저 코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그 과정을 R에서는 이렇게 복잡해요. 그 머신러닝 프롬 디제스터 캐글에 가서 머신러닝 프롬 디제스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 타이타닉 데이터 관련된 경진대회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CSV 파일도.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위한 set seed 재현이 가능해야 되니까 seed 값을 0으로 주고 타이타닉 트레인 CSV 파일로부터 read.csv로 읽어드리고 요것도 읽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concatenate 했는 거 있죠. 그죠? 그거를 R에서는 rbind, row bind에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합칠 수 있습니다. rbind가 이게 우리가 그 오렌지에서는 concatenate 하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풀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물론 이제 test.survived는 not available, NA가 not available, 즉 결측치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write.csv 해서 titanic concatenated.csv 이제 합친 파일을 다시 넣었습니다. 다시 저장해서 다시 이거를 df로 읽어드렸어요. 이렇게 합친 원래 데이터를 보존하고 합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니까 파일로 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운임 정보 페어는 한 개 미싱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한 개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걸 어떻게 넣으면 제일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일 쉬운 거는 평균값 때려 넣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한 개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ggplot2 요게 이제 우리 이때까지 플랫이라는 함수 많이 썼죠. 그죠? 그림 그릴 때. 근데 ggplot2를 쓰면 조금 더 정교한 그림들을 많이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R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시각화, 그래프 차트 이런 거 그릴 때 ggplot2 패키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굉장히 쓰기가 어려워요. 이거 공부하는데도 또 한참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gplot2 패키지를 설치하시고 라이브러리를 로드한 다음에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ggplot으로 GOM density 플러스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V라인을 그려보고 V라인을 그려보는데 이게 뭘 그리느냐 하면은 미디안 값하고 평균 값을 계산해서 이 페어의 미디안 값하고 평균 값을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요거 하려고 미디안을 써야 될지 민을 써야 될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요거는 이제 쭉 실행을 해보면 train test pull write csv 그 다음에 read csv 해서 이 파일지에 들어가서 해당 디렉토리에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든 디렉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preprocessed라는 concatenated라는 데이터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파일이 csv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gg 플러스로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이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정규 분포인 것 같은데 완전히 정규 분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블루 라인이 보시면 평균이에요. 그죠? 레드 라인이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 라인이 여기 있는 반면에 미디안 값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평균 값을 이 페어 한 개밖에 없지만 이 평균 값을 주는 게 옳으냐 미디안 값을 주는 게 옳으냐 생각했을 때 이제 미디안 값을 주는 것이 원래 데이터의 분포에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치겠죠. 그죠? 한 개니까. 그래서 미디안 값을 이 페어의 미디안 값을 1044번의 페어 값으로 대체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한 개밖에 안 되는 데이터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그림 그려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성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ge 값은 이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age 값을 일단 하나씩 실행하면서 봅시다. 자, 두 번째 missing value age는 자, 이 age가 is not available 한가 그게 어디에 있는가 which 해서 length 즉 not available 한 거의 개수죠. 그죠? 아까 우리는 숫자는 확인했죠. 263개라는 거 263개가 나타납니다. 그죠? 자, 전체가 1300개인가 뭐 그런데 263개나 되는 데이터를 평균 값이나 미디안 값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얘 분포가 원래 요랬는데 요 평균 값을 이거만큼 263개만큼 넣으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죠? 그럼 이것도 분포를 왜곡시킨 거예요. 물론 이제 요 평균 자체는 안 바뀌었지만 편차도 바뀌고 이 분포 자체가 왜곡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샘플링, 가장 좋은 대체 방법은 이 분포를 왜곡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샘플링을 할 때 existing age 즉 여기서는 이제 not omit not available 한 걸 omit해서 생략해서 existing ages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데이터에 있는 값들 중에서 n개를 샘플링 해온 거예요. 263개를. 그리고 그 값을 여기에다가 아무렇게나 집어넣은 거죠. 무작위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개로 분할해서 히스토그램을 이제 비포 데이터를 대체하기 전의 분포하고 대체하고 난 이후에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똑같은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자 그래서 있는 데이터에서 샘플링해서 갖다 넣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인바크트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출발지를 보니까 출발지는 특별한 정보가 없어서 그냥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한국 S 하겠다. 왜? S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 요거부터 아까 했는 거
확인 안 해봤네요. 자,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을 생성한 다음에 이 랜덤 베리어블이 생성됐지만 이게 랜덤이 그냥 랜덤이 아니라 existing 현재 있는 age에서 그냥 랜덤하게 생성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랜덤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before와 after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온다. 분포와 같은 히스토그램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보면 이제 테이블을 보면 C, Q, S 이 각각이 270, 123, 914인데 얘가 이제 두 개가 미싱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인바크트에다가 S 값을 집어넣자. 이제 S 값을 넣은 이유는 914니까 제일 많은 거를 추가해가지고 16개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것까지 이제 생존자 예측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배우고 난 다음에 하고 지금은 이제 전처리 과정까지만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렌지에는 어떻게 하느냐? 오렌지는 좀 더 쉬워요. impute 이 대체 imputation 할 수 있는 이 위젯이 있습니다. impute라는 위젯이 있어서 impute에서 결정할 수 있는 대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verage 혹은 most frequent 가장 많이 나타난 거 혹은 distinct value로 그 같은 값이 아닌 새로운 값을 하나 찾아서 넣어라. 혹은 모델 베이스드 임퓨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existing 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모델에 있는 값들을 심플 트리 방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랜덤한 값을 집어넣어라. 혹은 remove 해라. 아예 없애버리라. 그리고 어떤 특정 값을 집어넣어 버려라. 이렇게 이제 임퓨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임퓨트 위젯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까지는 했죠, 그죠? concatenation까지 했는 거를 임퓨트에 집어넣어서 이거를 새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concatenate까지 해놨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impute가 여기 있네요. 자, impute를 해서 임퓨트를 할 때 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그거 이제 칼럼별로 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디폴트는 뭐로 할 거냐? 디폴트는 임퓨트 하면 되겠죠, 그죠? don't input 이렇게 놓고 이렇게 age는 어떻게 하느냐? age는 모델 기반으로 임퓨테이션을 해라. 그 다음에 페어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미디안 값으로 우리는 열심히 그래프 그려가지고 했는데 미디안 값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average, most frequent로 해라. 그 다음에 인바크트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C로 해라. 제가 C로 한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요것도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임퓨트를 한 거고 얘는 임퓨트를 하기 전입니다. 이렇게 두 개 놓고 자, 얘의 임퓨트 하기 전에 이제 10,044번이 페어가 지금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임퓨트 한 이후로 1044번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1044번은 자, 여기 있네요. 얘죠. 페어가 33.295479 아마 평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바크트를 보면 자, 얘가 없는 인바크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바크트에 보니까 운임이 출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운임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80에 가까운 거 80이 운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운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이 여기 있는데 S 사이에 있네? 그러면 이제 S로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운임 쪽으로 봐서 C에 가깝네? 그러면 C로 주는 게 맞겠죠. 혹은 운임이 또
거리에만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케빈이 E 클래스다. A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E 클래스의 평균이 얼마인가? 운임이 얼마인가? 그걸 보고 또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도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뭐 대충 해도 크게 그 결과에 품질에 영향은 주진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미싱 밸류를 처리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측치는 임퓨트, 그 다음에 이상치는 아웃라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렌지에서 이상치와 결측치 처리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차원 촉수하는 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